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북대학교 윤민중 교수님 연구실에서 말 산업의 발전과 그다음 말 번식 효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있는 정의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발표에 앞서서 이렇게 연구회를 통해서 진행하신 교수님들과 그다음에 박사님들 그리고 관련된 업종에 계시는 전문가들 앞에서 제 연구를 발표에 대해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귀중한 발표 기회를 마련해 주신 정성훈 교수님과 지도기 교수님, 윤민주 교수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내용은 말 정원주기 세포를 활용한 실험 기술 개발과 번식 능력 보존 연구입니다. 예,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목장에서 말을 키우시는 분들께서는 꼭 한 번쯤은 고민해 보셨을 문제일 텐데요. 바로 내가 가진 순말을 거세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거세를 하게 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순말이 온순해져서 훈련이 용이하게 되고 그 훈련이 용이하게 됨으로써 이제 우수한 성적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반면에 이러한 이점을 가지고 있지만 반대편으로는 더 이상 정소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정자를 생산할 수가 없어서 시정마로 이용이 불가하다는 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개발된 것이 바로 클로닝 복제인데요. 이 복제는 고비용이면서 효율성은 떨어지고 기용률이 높기 때문에 상용화하는 데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이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바로 정원주기 세포 이식 연구가 활발히 진행이 되었습니다. 앞에 보신 바와 같이 정원주기 세포 이식은 생식세포 연구 수입과 번식력 제거에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994년 브리터 박사 연구실에서 최초로 정원주기 세포 이식을 통해서 자손을 생산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그에 박차를 가해서 2003년도와 2006년 그리고 2011년도에 이렇게 정원주기 세포를 활용한 번식 연구가 활발히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경을 입각을 하여서 이 정원주기 세포를 말에게 적용을 해서 연구를 한다면 앞서 소개해드린 그런 거세링이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연구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총 5가지의 연구 주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첫 번째는 종소 조직으로부터 생식세포를 분리를 하고 그 다음에 분리한 생식세포를 동결 보존한 다음 성공적인 정원주기 세포 이식의 필수적인 말 중성화를 위해서 70%의 글리세린을 통한 우소 처리, 그 다음에 말 중성화를 위한 부수한 정맥 분할 처리, 마지막으로 이 처리된 그 수요동물을 통해서 정원주기 세포 이식 연구를 할 계획입니다. 네, 첫 번째 말 청소 조직으로부터 생식세포 분리입니다. 네, 조직으로부터 생식세포를 분리하는 기법은 단일화된 세포를 얻기 위해서 세계적으로 폭넓게 이용되어져 가는데요. 분리 기법은 콜라겐화제와 트리신 디테일 이 두 개의 요소를 활용하면서 수행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법은 쥐와 염소, 소, 원숭이, 돼지 등 다양한 가축을 대상으로 수행되어져 가는데요. 하지만 말에게는 아직 본기법의 효과가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먼저 이 기법을 말에게 적용해 보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연구의 목적은 두 개의 효소를 활용한 분리기법을 수행 후 생식세포 생존력과 조직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생식세포의 활발률, 리커버리 레이트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말의 성숙기별, 비성숙과 그 다음에 성숙 때 리프로덕티브 스테이지 간의 차이를 확인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분리한 생식세포를
10% DMSO라는 용액을 써서 동결 보존제로 활용해서 동결 후 동결 보존력을 평가를 하였습니다. 재료의 방법으로는 두 효소를 활용한 조직으로부터 생기세포를 분리를 하였고요. 그 다음 미성숙기에 있는 말 3마리와 성숙기에 들어간 말 3마리를 활용을 하였습니다. 먼저 것으로부터 얻은 청소 조직을 10g의 조직으로 분리를 하였고요. 그래서 앞서 소개한 두 가지의 효소를 활용해서 분리를 하게 되면 우측의 사진과 같이 저희가 단일화된 생식세포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 단일화된 생식세포를 저희가 인비트로상에서 식별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미 선행용으로 밝혀진 미분화 정주기세포 마커인 UTF1과 바자라는 항체를 가지고 임뮤노사이트 케미스트리를 수행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동결보존 전후로 세포의 생존력과 세포 활당률, 그리고 UTF1과 바자 항체에 반응하는 세포율을 평가를 하였으며 이 유의한 통계 분석과 T-테스트를 활용하여서 평가를 하였습니다. 네, 그다음 동결 보존에 대한 부분은 한 달 동안 이 10% DMSO라는 것을 활용을 해서 생식세포 동결 보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한 것인데요. 아이솔레이션한 단일화된 생식세포를 DMSO와 같이 결합을 해준 다음에 최종 농도를 20 곱하기 10의 6승 퍼 밀의 농도로 맞춰준 다음 액체지수 탱크에 보관을 하였습니다. 네. 제가 할 때 네. 네, 연구 결과입니다. 그래서 분리한 세포 조직으로부터 단일화된 생식세포를 얻기 위해서 그 과정을 나타낸 건데요. 먼저 조직으로부터 분리된 세정관이 A에 표시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아이솔레이션 과정 중에서 필수적인 게 바로 여과 과정입니다. 여과 과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B와 B의 그림과 같이 서로 단일화된 세포가 아니라 뭉쳐진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필터링을 거친 단계에서는 C의 그림과 같이 단일화된 생식세포를 얻을 수 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하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인비트로상에서 저희가 세포가 정상적으로 분리가 되었는지 또 이 분리된 세포가 이 스포마토제네시스 정자 형성 단계 중에서 어떠한 단계의 세포인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UTF1과 바자 항체를 써가지고 식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저희가 식별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염색된 UTF1과 바자 항체에 반응하는 세포의 분포도를 저희가 평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미성숙 기간에는 다음과 같이 6.43%, 바자는 92%의 분포도가 나타냈고요. 성숙기에 들어가서는 0.1488%의 population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동결 보존 한 달 전후 생존력과 얻을 수 있는 세포의 활당률 그리고 생존율에 따른 세포 활당률을 평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동결 전에는 바이오빌드가 77% 나왔고요. 그다음 한 달 뒤에는 45.8%, 그다음에 세포 분포율은 저희가 20 곱하기 12 육승을 맞췄기 때문에 20이었고요. 그다음 한 달 뒤에는 9.5 곱하기 12 육승, 그다음에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생존율이 있는 생식세포의 분포는 15.5, 그 다음에 한 달 뒤에는 4.9 곱하기 12 육승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동결하기 전과 동결 후에는 유의하게 차이가 난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네, 그다음 동결 보존 한 달 전후 생존율 얻을 수 있는 세포율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것은 이제 약간 프리피벌탈 스테이지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다음 지금은 성숙기에 들어간 포스트피벌탈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처리 전과 상당히 좀 떨어지는
패턴을 나타내는데요. 처리 전에는 생존율이 87%에다가 한 달 뒤에는 43%, 그 다음에 셀프 population은 20에서 시작해서 6.48, 그 다음 바이오 population은 19.24에서 2.92, 곱하기 12 육성의 세포수를 나타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사이언티픽 저널에 이제 투구를 한 내용이었는데요. 그래서 결론은 두 효소를 활용한 세포 분리 기법은 높은 순도의 정원주기 세포를 얻는 데 효과적이다. 결론을 내렸고요. 다음으로 동결 보존에 있어서는 그렇게 좋은 결과를 저희가 얻지는 못하였지만 그래도 10% DMS라는 동결 보존제를 활용을 해서 한 달 동안 말 정원주기 세포를 보존할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연구 그 목적하고 네. 방법하고 네. 결론 부분 네, 그러면 예, 좀 네, 알겠습니다. 예, 두 번째로 말 생지세포의 동결 보존입니다. 배경은 이제 첫 번째 말씀드렸다시피 동결 보존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이제 템버스드 DMS가 처음에는 생지세포 동결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를 평가를 하였는데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한 수행한 연구 결과를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수세포의 효과적인 동결 보존을 위해서 동결 보존 기법과 동결 보존제의 개발과 확립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수행 연구를 수행을 하였습니다. 좀 더 추가적인 동결 보존제를 추가를 하여가지고요. 10% DMSO와 그 다음에 이 베이스 미디어를 10% DMSO로 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50과 100 그리고 200mg의 트리아로스라는 동결 보존제 그리고 PEG 폴리에틸렌 글리콜이라는 동결 보존제를 활용을 하여서 평가를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조직에서 세포를 분리를 한 다음에 소개드렸던 동결 보존제를 활용해서 동결 보존을 한 후 UTF-1을 활용해서 세포의 분포도를 확인을 하였고요. 마찬가지로 리커버리 레이트와 바이오럴 포퓰레이션을 평가를 하였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결과가 많이 나왔는데요. 최종적으로 프리피벌다가 바이오빌리티 세포 생존율과 그 다음에 포퓰레이션에서는 차이를 나타낼 수가 없었습니다. 프리피벌달 미성숙 기간에서는. 하지만 마지막에 보시게 되면은 여기는 지금 포스트 피벌달 성숙기에 접어든 말의 생식세포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바이오럴 포퓰레이션, 그러니까 포퓰레이션 전체 농도에서 생존력이 있는 세포의 할당률을 봤을 때 세 번째 달에서 세 달 뒤에 컨펌을 셋째 달 뒤에 세 달 뒤에 연구 결과를 확인을 해보니 5%와 10%의 패드를 처리한 그룹에서 10% 올리만 처리했던 그룹과 비교를 하였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아진 패턴을 저희가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가지고 저희는 동결 보존제 중에서 10% DMSO의 베이스 동결 보존제인 10% DMSO의 5%와 10% 팩을 첨가한 것이 포스트 피벌달 성숙에 들어간 말 스테이지에서 생식세포를 세 달간 동결 보존하는데 효과적이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정원주기 세포 이식의 필수적인 말 중성화를 위한 70% 글리세린 종속 시처리 연구입니다. 네, 주의 경우 70% 글리세린을 정수에 직접적으로 처리를 하였을 때 종속 무게와 종소수가 감소하였음을 저희가 감소하였다는 선언 연구가 있었고요. 이것을 바탕으로 하여서 정제수가 감소하였다는 것은 안에 세장관 종소를 구성하고 있는 세장관에 이제 스포마토제네시스가 형성이 많이 억제되었다는 얘기인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쥐와 원숭이의 경우 70% 글리세린이 장기간 생세포 억제 및 제거 효과적이었다는 설명을 있었고요. 이것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말 정원주기 세포 이식 연구를 위해서 70% 글리세린이 말 중성화 효과적인 치료 평가가 필요하다고 사례되어서 본 연구를 수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연구 목적은 이 70%가 정수의 무게, 그리고 생식세포 제거, 정자 생산과 운동성, 그리고 성력, 그리고 테스토스테론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이었습니다. 6마리의 저희 더러블의 수컷 말을 활용을 해가지고요. 비처리 그룹과 처리 그룹을 통해서 다음 보시는
스케줄표에 따라서 연구를 수행을 하였습니다. 파란색은 이제 처리 전 주를 나타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은 처리한 날, 그 다음에 노란색은 처리 후를 기준으로 만들어 가고요. 그 다음에 이 전체적인 포물선은 주별, 정액과 혈액색 분류를 하였다는 얘기입니다. PBS를 통한 70% 글리세린을 제조를 하였고요. 그 다음에 이 두 개의 다른 인젝션 주입 사이트를 위치를 통해서 저희가 글리세린을 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주입기를 활용을 하여서 70% 글리세린을 청소에 분당 1ml만큼에 넣을 수 있도록 저희가 주입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 부피는 다음과 같은 공식을 활용을 하여서 제가 측정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이 글리세린이 청소의 변화에, 청소 조직의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를 하기 위해서 세 가지 기준을 두었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이제 정상적인 청소 조직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상적으로 저희가 원하던 성공적으로 세포가 제거된 세정관 내 청소 세포가 제거된 모습이고, 다음으로는 뭉개져버린 그런 청소 세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저희가 청소 조직을 평가했습니다. 그 다음 테스토스테론 호르몬 분비를 평가를 하기 위해서 엘라이자 기법을 활용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이 70% 글리세린이 말의 성욕에 영향이 있는지 평가를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척도를 가지고 성욕을 평가를 하였습니다. 네, 연구 결과입니다. 첫 번째로 70% 글리세린 처리 후에 청소 부피의 평가는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고요. 처리 청소의 패턴은 첫 번째로 보시는 이 노멀 스포마토제네시스가 정상적인 조직이고요. 그 다음에 서플리셀 옴니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글리세린을 해서 성공적으로 제거된 조직이고요. 그 다음에 데미지드 스포마토제네시스가 아까 뭉개져버린 그 스테이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균만 보시게 되시면은 처리한 그룹, 그 글리세린 처리한 그룹에서는 80%, 그 다음에 서플리셀 옴니가 12.53%, 그 다음에 데미지가 10.2%, 그 다음에 컨트롤은 정상이 95%, 그 다음에 서플리셀 옴니가 1.27%, 그리고 뭉개진 스테이지가 3.5% 이렇게 나왔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얻어야 할 성공적으로 제거된 청소 조직이 비처리 그룹과 차이가 없음을 저희가 확인을 하였습니다. 정자수를 확인합니다. 이 그래프는 지금 5주째와 10주째의 처리 컨트롤 그룹과 처리한 구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4주와 5주, 그리고 8주, 9주, 10주에서는 처리 전 기간의 데이터와 통계적 유의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정작 운동성 평가인데요. 운동성 평가에서도 이렇게 규칙적이지는 않지만 10주와 9주째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하였고요. 직선 운동성을 봤을 때도 다음과 같은 통계적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 구간을 있음을 저희가 확인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70% 글리세린을 정수 국소 처리했을 때 그래프를 보셨다시피 특이적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 구간이 있었지만 조직적으로 보았을 때 청소세포 일부를 제거를 할 수는 있지만 정주기세포 20 연구에 활용할 만큼 많이 효과적인 제거 기법으로는 활용할 수 없다는 결론을 저희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70% 글리세린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고민을 하다가 저희는 부스탄이라는 걸 활용을 해서 처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부스탄은 알킬화제로 활용되어져 왔으며 이 부스탄은 생식세포 발달과 세포 산해를 유도하는 용액입니다. 그래서 사례 연구로서는 쥐의 경우에 생식세포가 성공적으로 제거되었으며 원숭이의 경우 정자 생성량이 통계적으로 묘하게 감소되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스판을 적정량 이상 처리를 하였을 시에는 이 독소가 강하기 때문에 치명적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부스판을 70% 글리세린으로 대체 가능한지를 평가를 하기 위해서 검증을 수행을 하였습니다. 네,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고요. 이 부스판 역시 정자 형성과 정성 무게 그리고 정자 생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를 하였고, 그다음 미분할 처리군과 분할 처리군의 비교를 평가를 하였습니다.
샘플링은 다음과 같이 하였습니다. 저희가 구슬판을 15mg/kg이라는 농도의 구슬판을 처리를 하였는데요. A의 그룹은 컨트롤러 저희가 두었고요. 그 다음에 B 그룹은 이 농도의 구슬판을 5주간 분할적으로 나누어서 처리를 하였으며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설명드렸는데 A는 5주간 나누어 B는 5주간 나누었지만 A는 한 번에 15mg/kg의 구슬판을 한 번에 처리한 그룹이고요. B는 이것을 5주간 나누어서 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C는 처리하지 않은 컨트롤 그룹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구슬판을 이렇게 필터링해서 거친 다음에 2cc 분당 2cc의 속도로 이렇게 정맥을 주입해서 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70% 글세린과 마찬가지로 정수 조직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두고 저희가 평가를 하였고요. 그래서 정자 성상을 보기 위해서 저희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서 정액을 콜렉트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처리 전과 그다음 처리 후 4주와 8주간 이렇게 보았고요. 5분 확보한 정액을 가지고 이제 정액 희석제를 활용을 해서 희석을 한 다음에 현미경을 통해서 운동성을 평가를 하였고 그 다음에 정자량은 히모사이토미텍이라는 전기를 이용을 하여서 정자의 농도를 평가를 하였습니다. 성욕은 아시다시피 여기 세 가지 기준으로 제가 똑같이 평가를 하였고요. 연구 결과입니다. 이제 구슬판을 첫 번째 15mg/kg의 구슬판을 한 번에 처리한 그룹과 그다음에 5주 동안 나눠서 처리한 그룹에서 한 번에 처리한 그룹에서는 3마리 중 2마리가 죽게 되는 그런 결과를 저희가 볼 수가 있었고요. 5주간 나눠서 처리한 그룹에서는 3마리 모두가 생존한 결과를 저희가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수의 무게 같은 경우에는 비처리군과 처리군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고요. 정수 패턴에서는 PBS 컨트롤 그룹에서는 정상이 98.8%, 그 다음에 재건된 세포는 없었고요. 그 다음 무게진 세포는 1.4%. 구슬판이 정상적인 것과 통일적으로 유의하게 감소를 하였으며 그만큼 퇴화된 저희가 성공적인 세포 제거에 비해서 65.8% 통일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한 것을 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무게진 것은 23%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구슬판 처리 후 정액의 총 운동성과 그 다음에 직선 운동성 평가를 하였는데요. 저희가 이것을 통계 처리를 하였을 때 이 부분은 저희가 통계적인 결정을 거칠 수 없었던 이유가 처리 중에 중간에 2마리가 죽었기 때문에 횟수가 맞지 않아가지고 통계 절차를 저희가 거치지 않았지만 이러한 패턴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총 운동성과 그 다음에 직선 운동성, 그 다음에 총 정자 생산량에서 컨트롤과 비교를 하였을 때 처리 후 점점 줄어드는 패턴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줄어드는 패턴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15mg/kg의 농도의 구슬판 분할 정맥 처리는 말의 건강과 성욕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미분할 처리보다 안전하게 정수 세포를 성공적으로 제거할 수 있으며 본 기술은 향후 다른 대가축 수요동물 준비에 응용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 수행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서 제가 이제 최종적인 정원주기 세포 이식 연구를 수행을 하였습니다. 정원주기 세포 이식 연구는 돼지와 연초, 수도약, 개 그리고 다양한 가축의 대상으로 제가 활용이 되어져 왔다고 이제 설명드렸고요. 부분 생략을 하고 그 다음에 서해연구에서 흥미롭게도 많은 역군의 동물 중 유일하게 정원주기 세포를 이식을 할 때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정수 내부에 있는 리트테이티스 그 부분을 제가 식별할 수 없다는 설명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감안을 하고 연구를 저희가 수행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노새를 활용한 설명 연구가 있었으나 이미 그것을 이제 있었으나 그 설명 연구 또한 실패를 하였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 연구를 통해서 정수 국소 처리를 통한 정원주기 세포 이식을 평가를 하기로 하였고요.
그 다음에 이식한 정원주기세포 유래의 정자를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저희 방법은 마찬가지로 정소 조직에서 생체세포를 분리를 한 다음에 저희가 준비한 생체세포 미디어를 분당 2cc 주입할 수 있는 속도로 정소에다가 국수 처리를 하였습니다. 국수 처리를 한 다음에 일정 시간이 지난 뒤에 정액을 채취를 하여서 정액 내에 수요동물 정액 내에 기증 도너 유래의 DNA가 있는지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식 후 8주부터 39주까지 정액을 확보를 하였지만 매주 평가를 하지 않았고요. 다음과 같은 주기별로 제가 정액을 뽑은 다음에 평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TM이라는 것은 토탈 모틸리티, 정자의 총 운동성을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PM은 프로그레시브 모틸리티라고 해서 정자의 직선 운동성, 그 다음에 TS는 토탈 스포마토 조합, 그래서 정자의 총량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평가를 하였을 때 운동성은 84.4%, 그 다음 직선 운동성은 57%, 그리고 총 정자량은 7.5 곱하기 10의 9승 정자량이 정자가 나왔음을 평가를 하였고요. 그 다음에 직선 운동성은 본 탭으로 저희가 볼 수 있을 때 이 직선 운동성이 총 58.6%, 50% 이상을 보시는 걸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가장 중요한 연구 결과인데요. 20% 수여 동물의 정액 내에서 기증한 도너 유래의 정자의 DNA가 존재를 하는지 평가를 하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왼쪽에 첫 번째 그림이 이식한 말의 DNA 픽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수여받은 말 정액의 말 고유의 DNA 픽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 개를 합쳤을 때는 이렇게 평가가 되는데 저희가 성공한 결과를 보여드릴 수 있을 때는 이 수여받은 말 DNA 픽에서 94라는 이식한 말 유래의 DNA가 픽을 떠야 되는데 이 수여받은 말 DNA에서는 이식한 유래의 도너 유래의 DNA가 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정원주기세포 국소 처리를 통해서 도너 유래의 정자를 생산하는 데에는 저희가 실패를 하였고요. 그 결과 리틀 테스티스가 아닌 정소 조직의 직접적인 이식은 정원주기세포를 효과적으로 이식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고 이 국소 처리가 성역과 정자 생산에는 무관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말 정소의 해부학적 구조를 더 고려를 하여서 조직의 직접적인 이식을 대체할 수 있는 효과적인 기법을 개발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연구가 더 필요하다는 연구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지금 저희가 연구를 수행한 것은 아직까지 저희 말 산업, 말 한국의 말 R&D에 직접적으로 접목하기에는 조금 이른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말 산업에 있어서 아직 미개척된 분야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실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수행한 본 연구 내용은 어떻게 보면 현재 미국에 말 산업이 잘 확립되어 있는, 번식 산업이 잘 확립되어 있는 미국에서 매우 가치 있게 활용될 수 있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저희 국내 말 R&D로 잘 확립된 미국의 말 산업을 잘 응용해서 발전해 나간다면 저희가 이 연구 나중에 추가적으로 더 연구를 수행을 해서 성공을 한다면 본 기법이 국내에서도 충분히 농가 말을 직접적으로 생산하시는 농가분들에게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는데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연구 내용 발표를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요. 네,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원주기세포를 이식하려고 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뭐예요? 네, 제가 배경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수컷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온순화시키고 그다음 훈련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거세를 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우수한 말일 경우 이렇게 거세를 하고 나서 거세를 하게 돼서 이제 우수한 말이 입증이 되었는데 이 우수한 말의 그러니까 이 우수함을 계속 후대에 전달시키고 싶지만 거세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수한 유전자를 후대에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 성체 주기세포, 저온 주기세포 발음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셔츠를 정소해서 있잖아요. 정소 조직. 맞습니다. 그러면 거세를 했을 때 이제 네. 정소 조직은 일부 남아 있을 것이다. 거세를 할 때 저희가 이제 청소 조직 완전히 떼어내지 않습니까? 그 떼어낸 다음에 일부분만을 저희가 채취를 해가지고 그 조직 안에서 저온 주기세포만을 분리를 해서 보관했다가. 네네. 보관했다가. 네네. 그래서 보관을 할 때 세포 생명을 오랫동안 보존을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선인연구에서 동결 보존법을 개발하기 위해서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부술판 사용해서 일시에 주입한 경우와 5번 나눠서 한 경우, 네네. 일시에 한 경우는 이제 거의 60% 이상이 사망했고, 5번 네. 나누는 경우에는 이제 괜찮았잖아요. 네. 성욕이라든지. 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정말로 건강한 상태인지를 검사하기 위한 다른 진단을 받아보진 않았어요. 간 기능이라든지 심장 기능이라든지 이런 검사는 안 나왔나요? 네, 그런 건강 평가 측면에서는 추가적인 걸 보지는 않았고요. 제가 뭐 음수라든지 아니면 BCS 바디 컨디션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사료량 이런 거는 이제 저희가 그냥 데이터화하지는 않았지만 계속 그런 식으로 평가를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해부학적인 구체적인 장기 평가라든지 이런 것은 제가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두 마리가 세 마리 중에서 네. 두 마리가 죽을 정도면 네. 아무리 나눠서 주입했다 하더라도 네. 건강에 상당히 영향을 미쳤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부술판이 이렇게 죽일 수 있는 동물체를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요인이 조혈주기세포를 파괴를 하게 되는데요. 포유류 같은 경우에는 조혈주기세포가 이제 리커버리 되는 계속적으로 생산되는 주기가 한 10일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주일간의 텀이 이제 그 조혈주기세포가 완전히 리커버리 하는데 100% 충분하지 않지만 그래도 그 일주일간의 텀이 그것이 계속적으로 회복하는 데에는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생활을 살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오늘 말씀 짚어주신 대로 저희가 말 건강적인 측면에서 좀 더 과학적인 방법으로 평가를 해볼 필요는 충분히 있다고 나중에 추가적으로 실험을 한다고 하면 그런 네. 부분도 좀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예. 혹시 예. 그렇게 이제 말한 정원주기 세포를 예. 확보해가지고 네. 다음 세대에 그걸 하려고 한다 했을 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동물복지라든지 이런 쪽에서 좀 태클이 들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이제 무작위하게 예를 들어서 이제 다른 그 정상적인 교배 없이 클로닝적인 복제를 한다든지 한다면은 실질적으로 그런 동물 반려 기관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컴플레인이 충분히 들어올 수 있다고 사료가 되는데요. 지금 저희가 수행하고 지금 이루기 위한 기법은 정상적으로 이제 후대에 산업적으로 그 우수성을 전달하기 위해서 개발을 하는 것이고 결론적으로 그다음에 저희가 이것이 성공의 마지막 단계는 정상적인 교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복제라든지 이런 것하고는 모두 복제는 맞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봤을 때는 문제가 없으리라. 정부에 이거 승인 받아서 했어요? 예, 그래서 모든 실험은 저희가 그 과제 그 승인을 받아서 예. 그럼 앞으로 향후 이게 이제 성공한다고 했을 때 네. 성공한다고 했을 때 이 산업계에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여 네. 아니면 그 어떤 굉장히 효과 네. 어떤 것좀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먼저 이제 동결 보존에 있어서 이 기술이 일반 농가에서 적용이 가능하다면은 지금은 제가 세포에서 그쳤지만 저희가 추가적으로 이제 직접적인 정자의 동결 말 정자를 성공적으로 동결 보존하기 위해서 성공적인 동결 보존자가 어떤 것이 있는지 지금 또 추가적인 연구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농가에서 이 우수한 순말의 정자를 보관을 하고 있다면 그 우수한 혈통의 말에 원하는 구매자로부터 이제
사업을 시작을 해서 농가의 개인적인 소득을 창출을 할 수가 있고요. 나중에 이런 어떤 그 정자, 난자, 은행처럼 말도 그런 걸 만들려고 그렇죠. 수가 있나요? 예, 뱅크 이제 우수한 평지를 보존할 수 있는 그 정자 뱅크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개발이 되는. 우리 향후 그쪽까지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요. 우수마을, 네네. 정자를 잘 보고 난자를 좀 보완하는 네네. 그런 은행을 만들어서 네네. 앞으로 합의사 불가능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예 맞습니다. 지금 뭐 좀 더 멀리 본다면은 그렇게 이제 사업체를 꾸려서 정자 의뢰가 들어오면은 정자도 보관해주고 그 다음에 정중세도 이식도 해주는 수정란을 만들고 수정란을 만드는 것 같은 경우에는 굳이 수정란 지금까지 네네 예. 지금 나 지금 너무 많은데 지금 너무 많은데 예. 출발하세요. 예. 네. 이게 상당히 재밌는 걸 하시고 원래 지금 옛날에 딱 보리스트가 스페인에 그러잖아요. 대전하실 거 같은데 네. 이게 지금 제가 어머니 물론 저 논문을 내셨는데 네. 그 리뷰한테는 디펜스는 다 했겠지만 네. 좀 몇 가지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있어서 지금 드리는데 네. 저 첫 번째 질문은 네. 이게 이제 동결을 하잖아요. 동결을 하면은 10% DMS로 쓰거든요. 예. 10% DMS로 잘 알듯이 동결 보호전에 있어 독성이 상당히 많아요. 맞습니다. 맞는데 그게 쉽게 10%를 쓰는데 논문 서칭을 해보면 그 독성 때문에 실제 퍼센트를 줄이는 계약이 많아요. 네. 근데 이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중에서도 뒤에 추가인 게 트레알로스하고 그다음에 폴리에틸렌 글리콜. 쓰잖아요. 네네. 그런 역시 마찬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10% 가지고 만약에 했으면 아까 그냥 단순히 그 검사했으면 바이어빌리티하고 네. 바이어 파플레이션하고 이런 것만 체크했는데 네네. 실제 다른 논문에 서칭을 해보면 네. DMSO의 경우에는 상당히 그 DNA에 그 전자 DNA에 네네. 상당히 많이 주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DMSO 5%를 낮추고 그다음에 말 전자 같은 경우에는 포마알데하이드라는 그 동일 보호제가 있어요. 네네. 누가 왜 이렇게까지 썼으면 내 생각이 좀 좋았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포마알데하이드. 트레알로스를 사용하는 이유가 꼭 트레알로스하고 그다음에 PG를 네네. 선택한 이유는 단순히 그냥 평균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데는 동물 보호제라서 사용한 건지 그게 첫 번째 알고 싶고 네. 그 부분 좀 이야기해 주시죠. 네, 먼저 DMS는 뭐 방금 잘 설명해 주셨듯이 대표적으로 동결 보존제 폭넓게 쓰이는 부분인데요. 독소도 지금 많이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DNA 손상이라든지 그다음 세포 생존율이 많이 그 사이드 이펙트를 나타내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10%를 한 이유도 어쨌든 이제 다른 사회 연구 결과에서 보통 5에서 10, 많게는 15까지는 보통 평균적으로 많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였고, 그 다음에 DMSO의 독성을 조금 이제 적응시켜준다는 개념으로 처리를 할 때 저희가 한 방울 한 방울씩 점차적으로 처리를 하고, 그 다음 처리 후에는 시원해서 세포하고 이 DMS 용액이 점차적으로 잘 섞일 수 있도록 30분간 이제 인큐베이션을 통한 다음에 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트리알로스하고 페그를 그 다음 추가적으로 평가를 한 이유는 물론 DMSO 외에도 추가적으로 다른 동결 보존제의 영향을 평가를 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DMSO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트라셀룰라 매트릭스에 이제 그 영향을 미치는 거고, 그다음에 페그하고 트리알로스 같은 경우는 엑스트라 세포 외에서 동결 보존 역할을 해서 이제 보존을 하는 그 작용하는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그리고 DMSO 같은 경우에는 세포 내부까지 침투성이 좋기 때문에 그 동결 시에 수분이 얼면서 크리스탈로 형성이 되는 데미지를 막기 위해서 하는 그 기전이고요. 그 다음에 트리알로스하고 페그 같은 경우는 화학품으로 많이 사용되듯이 수분을 함유하고자 하는 그런 그 특징이 강하기 때문에 동결 보존 시 세포가 동결이 될 때 들어야 되는 그래서 건조되는 부분을 막기 위해서 막는 그런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의 상반된 그 메커니즘을 같이 비교 평가하기 위해서 그 농도별 트리알로스와 농도별 폴리에틸렌 글리콜을 첨가해서 제가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혹시 그 추가적으로 네네. 경우에는 그 DNA 게임이 해보는 예, 그거 좋은 시작입니다. 중요하거든요. 네네. 하고 그다음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이게
옛날에 그 닥터 브린스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이게 그 부스판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스마트폰이나 뭐 스탠셀 같은 걸 이렇게 주입을 할 때 네. 대부분 스마트 코다 쪽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 보니까 아까 경제비용으로 이렇게 네. 넣었더라고요. 네. 넣었는데 또그 kg당 15mg이라는 정도를 넣었는데 kg당이면 알 전체 바디 웨이트로 계산하면 상당한 양을 끌어보고 아까 우리 김백수 교수님 말씀하셨지만은 그것 때문에 이제 독성 때문에 또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접근을 왜 테스티스에 스마트 그 초음파를 보고 이렇게 접근을 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걸 왜 안 하시는지 다이렉트 이렇게 전체 혈관으로 들어가게 했는지 그게 좀 지금 궁금하거든요. 네. 그걸 왜 그렇게 하셨는지요? 일단 저희가 국소 처리 다른 일반 뭐 제가 선행용으로 봤을 때는 일반적으로 구슬판을 저희가 국소에다가 직접적으로 처리를 뭐 할 수도 있었겠지만 일단 무슨 정맥을 통해서 주입을 하게 되면은 이 성분이 모든 혈관을 타고 들어가면서 이제 그 정소의 혈관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이제 미쳐서 세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위해서 저희가 정맥을 통해서 주혈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70% 글리세린을 국소 처리를 하였을 때 선행 연구를 통해서 보았을 때 국소적으로 처리를 하게 되니까 넣게 되는 압력에 의해서인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해부를 처리 후에 정수를 해부를 해보았을 때 그 괴사된 조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압력에 의해서. 특히 뭐 글리세린 같은 경우에는 그 농도가 놓치기 때문에 삼투에 의해서 그럴 수도 있다라고 삼투압에 의해서 생체세포가 밀려나거나 그다음 조직이 뭉개질 수 있는데요. 그런 점을 고려를 하였을 때 저희 부스판 또한 국소 처리를 하였을 때 세포에 직접적으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정소에 직접적으로 국소 처리를 하였을 때 세균과 내에 있는 생체세포 하나하나에 직접적인 이펙트를 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졌었거든요. 조직적으로 처리를 했을 때. 그건 이해했고 그 다음에 구슬판 처리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테스티스 샘플 튜브리 전체적으로 다 개별될 거잖아요. 네네. 그렇게 되면 사실은 그때는 그 다음에 그 정원세포 넣을 때는 네네. 오히려 그냥 우리 중소 조직이 다이렉트리 할 것이 아니라 물론 레트 테스티스가 없기 때문에 그게 좀 다르잖아요. 동물하고 특이한데 물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스마틱 그 코라 쪽으로 해서 그게 이제 다 공개되고 나면은 어느 정도 압력이 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뭐 다이렉트로 넣는 것보다는 그걸 통해서 이렇게 넣는 게 훨씬 더 효과를 보지 않나 싶은 생각이 좀 들고 그 다음에 마지막 질문은 아까 우리 이제 회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가 그 캐치한 거는 일반적으로 우선 운동을 우선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말이 갑자기 죽거나 또는 그 세를 해야 될 경우에 정자를 이렇게 그 정원세포를 해놓잖아요. 네. 그 동계를 해놓고 그 다음에 다른 말을 가지고 그 설탕을 가지고 정소를 갖다가 잽을 준비를 하고 그걸 다시 넣을 거잖아요. 네네. 그거 가지고 거기에서 만일에 자연개발에서 나올 경우에는 실제로 뭐가 문제가 되냐면 우리가 말을 드러블랙 같은 경우는 굉장한데 그게 그 말 모양은 지금 이게 사실은 지금 소만 빌리는 거잖아요. 근데 원래 윤자는 물론 앞에 죽었다 불만 말 윤작이 윤자인데 그게 그 사람으로 치면은 그렇잖아요. 아빠인데 모양은 이게 외형적으로 나있는 아빠는 A라고 하는 사람인데 실제 윤자는 B라는 그 유전을 빌려가지고 아빠의 몸으로 통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될 경우에 과연 그걸 인정을 해줄 것인가 이게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지적이시고요.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스포마틱 코드를 주입적으로 주입을 말씀해 주시는데 일단은 저희가 주입을 할 때 말을 다뤄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스탠딩 말이 서 있는 자세에서 스포마틱 코드라든지 좀 나은 쪽에 있는 에프란데더트라든지 아니면 직접적인 세밀 플러스 튜브를 세밀한 쪽으로 주입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단 말을 전체 진정 오랫동안 그렇게 마취를 통해서 하는 것도 어렵고요.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도 그 말을 저희가 마취를 시킨다면 눕힌다면은 정말 안정적으로 장시간 건강에 무리 없이 눕힐 수 있다면 또 시도해 볼 수 있겠지만 저희도 그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건 아닌데
그 자연적인 상태에서 그 트랜스플란테이션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좀 한계점을 느껴서 정소에다가 한번 그 인젝 주입을 하고 뭐 다른 필요하시고 있어도 우리 교수님한테 부탁해요. 우리 이세가 있으니까. 아, 네. 네, 그 다음에 네,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더러브레 말씀하신 대로 그 리시피언트의 몸을 빌려서 도너유의 전자를 생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생산된 자손에 있어가지고 그 우수한 말에 그 영향이 얼마만큼 있는지는 평가를 또 해볼 문제인데요. 그래서 그 문제를 100% 극복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또 생각을 하고 있는 거는 노새라는 품종 잘 아실 겁니다. 노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컷 당나귀와 이제 암컷의 말을 교배를 하기 때문에 이제 나올 수 있는 품종인데요. 정자가 생산되기 위해서는 같은 종류의 같은 수의 염색체가 DNA가 합쳐져야 정자가 생식세포가 발달할 수 있는 분화가 감수분열이 일어나서 정자로 생산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말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DNA 염색체 수가 64개이고요. 당나귀 같은 경우는 62개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이 염색체가 메이팅돼서 나온 자손이기 때문에 감수분열이 일어나지 않아서 종소 내에서 더 이상 노새 유래의 정자가 생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컷 노새는 번식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을 극복을 하기 위해서 생각하는 게 이 리시피언트를 차라리 노새를 활용해서 도너 유래의 정자를 이식을 한다면은 나중에 생산된다면은 그것은 100% 그 이식한 도너 유래의 유전자이다. 그래서 좀 더 노새를 리시피언트로 활용한다면 좀 더 확실한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어서 다음 추가적인 연구로는 노새를 활용이 가능하다면 노새를 통해서 한번 연구를 수행할 생각입니다. 교수님 질문은 그건 GPR이고요. 네네. 더러브레스는 사실상 자연교배 외에는 인정이 안 돼요. 예, 그 부분은 제가 부여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번식어서 이런 기법이 개발되면 사회적으로 논란이 큽니다. 크고 말 같은 경우는 다 아시다시피 2008년도 이태리에서 이제 처음으로 클로닝이 진행되는데 그 이후로 얘네들로 생산된 말을 거기서 이제 얘가 메달을 땄을 때 이걸 성격을 인정해주냐 안 해주냐 가지고 계속 논쟁이 벌이다가 한 5년, 6년 지난 다음에 에크랄에서 공식적으로 클로닝된 말도 우리가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어떤 판결이 내렸어요. 클로닝 상업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클로닝보다도 아까 정 박사님이 설명하신 대로 이렇게 기업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렵고요. 그 다음에 하는 것 자체도 어찌 보면 더러브레 같은 건 조건이 자연교배했을 때 된다는 겁니까? 이거는 자연교배 형태로 해서 번식이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유전자가 바뀌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 자연교배라는 조건을 준 거는 결국은 인공수정을 통해서 널리 퍼진 걸 막기 위해서 그 형태를 조건을 준 거지 않습니까? 여기에 부합하게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 기술이 적용된다면 승용말은 당연하고요. 경주말에도 이러한 기술이 활용되면서 우수한 공정을 생산할 수 있는 좋은 보존을 지킬 수 있는 기술로 접목될 수 있지 않을까,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취지로 시작했고요. 자연교배를 주장하는 목적이 다른 어떤 인공적 행위를 가미하지 않은 순수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지 이런 경우에 정원 세포를 다른 말에게 옮겨서 하는 것은 더더욱 아마 금지될 겁니다. 이 기술이 개발되면 제 생각에는 5년, 10년 안에 되지 않을까. 그거는 나중에 좀 논의가 되어야 되는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기술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인디인지로 산 동물들, 멸종위기나 있는 동물들 최고죠. 뭐 노새를 옮기든 다른 옮기든 아주 좋은 기법 중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걱정하는 거는 이제 말 산업 같은 게 특히 드러블 같은 경우에는 그걸 가지고 과연 그 종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익스큐즈를 할 것인가 그게 이제 상당히 문제되는 거죠. 시장에 상당히 여러 가지 충격을 이거 곤란해 볼 수가 있죠. 물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DNA 검사 더 추가해야 되고 뭐 복잡해져야 돼요. 그것도 만들어야 되고 이게 아마 좀 새로운 경마 방식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들과 뛰는 경마. 그렇지.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좋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이런 하여튼 뭐 어쨌든 연구니까 네, 연구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